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사춘기 테스트를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춘기 전인지 혹은 절정인지 알아보는 테스트였는데요. 재미삼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이게 한번 해보시면 이게 많이 도움이 되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네. 지금 왜 좀 아직도 질풍노도인가?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개가 나한테 예스인지 한번. 예,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체크해보지. 이렇게 접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손가락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손가락으로 접어보시면서 한번 네.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예,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1. 부모님과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 2. 엄마한테 잔소리 들으면 짜증난다. 3. 거짓말을 한 적이 많다. 4. 눈물이 자주 난다. 5. 거울을 자주 본다. 6. 옷차림에 신경 쓰인다. 7. 연예인 팬클럽 같은 곳에 가입을 많이 한다. 8. 친구들과 전화를 자주 한다. 9.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 말 대신 친구 말을 잘 따른다. 10. 부모님보단 친한 친구와 같이 있는 게 좋다. 11. 친구를 쉽게 사귀기가 힘들어진다. 12. 사소한 일에 쉽게 화가 난다. 13. 동생과 누나, 형과 자주 싸운다. 14. 이성에 관심이 간다. 15. 내 몸에 대해 점점 알고 싶어진다. 16.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다. 17. 감수성이 예민해진다. 가령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한다. 자, 손가락이 다 체크가 되셨나요? 저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들으시면서 나도 사춘기인가 하시는 말. 그러니까 저 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손가락 접으신 수 예스가 5개 이하라면 아직 사춘기는 아니지만 곧 다가올 사춘기를 대비하셔야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에서 9개 정도면 이제 슬슬 오고 있으니 사춘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개에서 13개 이건 사춘기란 뜻입니다. 난 사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17개 문항을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14개에서 17개 사이라면 사춘기의 절정이십니다. 10개 이상이신 자녀를 둔 분들은 오늘 꼭 방송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춘기 전문가 이창욱 선생님을 모시고 사춘기 방송을 지난 시간에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사춘기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사례 몇 가지를 통해서 자녀와 학부모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례를 몇 가지를 그러니까 인터넷 서칭하면서 몇 개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이제 그린라이트면 대부분 네. 사춘기 그린라이트 사례들인데 이거를 저희가 읽어드리고 이제 이럴 경우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어떻게 사춘기 상담엔 정답은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1은 김홍표 씨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희철이는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질 않아요. 학교에서도 스마트폰을 몰래 숨겨놓고 수업 시간 내내 폰만 만진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계속 폰만 보고 있어서요. 다그치고 핸드폰을 없앤다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정말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중독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 여러 연구 결과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일치된 아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빠져 있는 걸까요, 선생님? 예. 네, 요즘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네, 아이들 손엔 항상 스마트폰.
그렇죠. 이게 손인지 스마트폰인지. 그렇죠. 진짜 빨라요. 문자 보내는 거 보면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음.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그 연구 결과를 하나 봤는데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뇌 크기가 한 30% 차이가 난다 그래요. 작아지는 건가요? 예, 작아지죠. 그러니까 아 스마트폰을 쓰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할 이유가 없죠. 다 있으니까. 근데 찾아볼 이유, 외울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스마트폰이 사람의 뇌 30% 정도를 대신 더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수치상은 뭐 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성인도 뭐 거의 중독이죠. 아이뿐만 그렇죠. 아니라. 근데 뭐 이렇게 그 뇌 과학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중독이 되느냐 그러니까 뇌의 휴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면은 그만큼 뇌의 30% 정도가 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휴식의 개념도 들어 있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성인과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사회자님도 어렸을 때 인터넷 많이 하셨나요? 저 때는 없었어요. 저희 때는 한참 후에 천리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건 어렸을 때 지나지 한참 어려. 그렇죠. 학창 시절에는 없었죠. 예, 인터넷이라는 게 없어가지고요. 네. 김호프 씨 나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진짜 컴퓨터 인터넷도 많지 않았어요 정말요. 그렇죠. 그때 MS 도스 쓰고 막 그랬었는데. 아유 진짜 나이 많은 것 같아요. 뭐왜 뭘- 이러십니까? 네. 네. 예, 지금 대부분 부모님께서는 학창 시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전혀 없었죠. 그렇죠. PC 예. 통신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네네. 아니면 막 초창기거나. 근데 그때와 비교해 볼게요.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지금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성인들 지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인터넷은 그냥 보조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학 다니실 때 수강 신청할 때 인터넷 막 써보시고 뭐 채팅할 때 쓴다든지 이러는데 아이들의 생각은 인터넷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출생보다 인터넷이 먼저 돼 있고 그 위에서 자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성인들은 부모님들은 뭔가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뭐 도서관에 가면 되겠구나, 뭐 백과사전 찾아봐야지, 뭐 예전엔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아이들은 인터넷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 뭐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성인들도 그러는데 당장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은 검색 엔진에 뭐 그렇게 저기 치면 돼. 동네 점심 맛집, 뭐 먹을까 치면 정말 나오잖아요. 나오고 네, 막. 점심 메뉴 추천 이러면 다 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것보다 아이들은 뭐 100배, 1000배 더 심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너무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게 아니라 아예 인터넷 안과 뭐 일심동체. 그러니까 아이들과 인터넷과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달고 사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검색 엔진에 찾아야 되고 뭔가 자기 결정도 뭐 어디 뭐 지식 이런 데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것까지 인터넷에 찾아야 돼. 근데 아이들은 그것마저 다 찾아야 되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몸에 접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필요하고요. 네. 두 나 번째로 그냥 분신이네요. 예, 그렇죠. 어찌 보면은 뇌의 일부분이라고까지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또 뭘 자주 하죠? 굉장히 게임. 많이. 예, 게임. 네. 근데 어떤 게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뭐라 그러지? 이게 좀 좀 잔인한 게임. 어드벤처를 뭔가 어드벤처? 이렇게 해결하는 게임을 많이 하는 예. 것 같은데 저희 애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모바일 그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의 공통점을 보면은 네. 혼자 하는 게임이 별로 없어요. 아. 혼자 오롯이 하는 건 없고 네. 뭐 친구들과 맞아요. 채팅한다든지 맞아요. 아이템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친구와 같이 협업을 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인들 지금 부모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아이들하고 밖에서 뛰어놀았죠. 그렇죠.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죠. 아니면 뭐 골목에서 노신다든지. 근데 그 놀이터와 골목이 아이들한테는 인터넷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도 인터넷이고 예. 내 친구도 인터넷이고 네, 생각의 일부도 장소도 지금 인터넷이네요. 인터넷. 지금. 배경 환경도 인터넷.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때도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의 공간에서 놀아야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저 끄집어 내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잘 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당연히 끄집어내야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오프라인의 그냥 단순한 반영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실존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실제로 있는 존재고 그래서 아이들은 오프라인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가 더 재밌어야지 뭐 방법 없을 것 같아요. 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네. 재밌으면 돼요. 아, 네. 그- 내가 네이버를 읽을 자신은 없지. 근데 부모의 역할이 점점 무섭습니다. 그 뭐 요즘 자유학기제 많이 하시고 네네. 그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는 분들 중에 한 곳이 그 오프라인으로 3D 프린팅 기계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즘 아이들은 거의 스마트폰을 달고 살고 거기 이제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도 스마트폰을 항상 지니고 있대요. 근데 그 오프라인으로 3D 프린팅을 하는 걸 아이들이 보고 이거 너희들이 해봐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나니까 3시간 4시간이 갈 때까지 아이들은 스마트폰 거들떠도 안 본대요.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뭐 스마트폰에 문자가 오고 막 알람이 와도 그거 신경도 안 쓰고 이 프린팅 기계 앞에만 붙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오프라인에서 재밌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네.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중학교 아이들한테 그 전통 놀이 있잖아요. 뭐 윷놀이? 얼음땡 막 이런 거 아, 있잖아요. 얼음땡. 네네. 예. 그 골목에서 다방구 막 네네, 저희 어릴 때 그렇죠. 하던데 진짜 나이 많다. 안 해보셨습니까? 아, 저희 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전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봤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하다못해 그 얼음땡 놀이를 중학생 애들을 10여 명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안 해봤구나. 예, 그 놀이를 하는 와중에 스마트폰을 안 봐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야 너네 왜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어? 아 이거 하는데요. 자기 노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노는 게 재밌고 그 기회가 어찌 보면 아이들이 지금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학업 뭐 학원 다니느라고 그 기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게 오프라인 생활이 많은데 그걸 맛을 못 보니까 그냥 온라인상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재밌는 이런 거리가 많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은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방구 얼음땡을 많이 가르쳐줘야겠네 애들한테. 동네 애들 모아놓고 뭐 같이 노시는 것도 네네. 좋은 방법이에요. 아 같이 노는 것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는 핸드폰보다 더 즐겁고 네. 흥미로운 것이 오프라인에도 충분히 있으며 네. 그거를 체험하고 경험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사이버 세상에 있는 곳에 있는 내 아들 찾기가 가능하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사례, 그러니까 상담 사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이 요즘 저만 보면 피합니다. 냄새 나나요? 아닙니다. 제 사례 아닙니다. 제 딸이 요즘 저만 보면 피합니다. 저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빨래통에 제 속옷이 있는 것만 봐도 소리를 빽 질러요. 아이고. 같이 넣지 말라고. 예전에는 아빠랑 결혼한다는 했는데 정말 씁쓸합니다. 예전처럼 애교 많은 귀여운 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이제 아이고, 딸바보 참. 아빠의 사연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딸들이 이제 사춘기쯤 여자애들 중에 이제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딸바보 아버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진 딸아이. 아버지들은 어떤 태도와 방향을 정해야 다시 상실감이 화목한 엄청 크겠네요. 가정을 진짜.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아버지들은 억울하시죠. 억울하죠. 뭔가 하는 것도 없고 잘 네. 키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가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차 성징이 되고 그 네. 딸도 성인이 돼가면서 이제 또 다른 남자구나 이걸 인지를 하는 거죠. 아빠도 네, 남자구나. 그러니까 아빠도 마냥 아. 아빠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음. 남자가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인지를 하는 거고요. 음.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근데 또 다른 이유는 아빠에 대한 거부감이 어렸을 때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게 생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음흠. 그 여대생이었어요. 상담을 의뢰한 여대생인데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싫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자기랑 눈만 마주쳐도 그 너무 싫고 아버지랑 그
뭐 손이라든지 어깨만 살짝 스쳐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심각한가 보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다고 막 폭력적이거나 뭐 알코올 중독이거나 이것도 아니었어요. 네. 너무 가정적이고 예전엔 정말 딸바보,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었고 지금도 너무 잘해주시고 뭐 어머니랑 가정도 굉장히 잘 이루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너무 싫대요. 그래서 진짜 얘기를- 억울하겠습니다. 예, 아, 그 무슨 계기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또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아버지도 너무 억울해하시면서 나는 네네. 딸한테 정말 잘해줬다. 대한민국에 난 손을 꼽을 거다. 왜 웃기면서 네, 네. 슬프지? 실제로 이 딸, 그러니까 그 여대생 입장 얘기를 들어봐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한테 뭐 기분 나쁘게 했던 적도 한 번도 없고 아버지가 나한테 뭐 욕하거나 나쁜 말 한 적도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너무 소름 끼치게 싫대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지 계속 얘기를 해보다가 네. 이제 알아낸 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무의식 중에. 예, 아이는 무의식 중이었겠죠.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약간 폭력적이셨던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는 너무 잘해줬는데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애 엄마한테는 좀 폭력적인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아이가 어렸을 때지만 어머니한테 좀 손찌검도 좀 하시고 이제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걸 보고 기억이 난 거구나. 내재적으로 계속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됐는데 물론 이 아버지가 나한테 그 여대생한테는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아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머니는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딸들이 보통 그렇습니까? 아니면 딸들이? 딸 아들 공이 그런데 특히 딸들이 이게 더 아, 그죠. 엄마의 어떤 엄마는 나, 나는 아. 엄마. 그러니까 이렇게 이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딸이 그렇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성인이 돼서도.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아무리 딸한테 내가 그때 미안했다. 내 어머니한테 함부로 한 거 미안했다. 아무리 사과를 하고 뭐 반성의 편지를 쓰고 이래도 딸이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됐나요? 결론은 마지막 회로 확 넘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된 근데- 결과가? 네. 이제. 근데 이 아버지가 네.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한테 사과를 했어요. 나 그때 당신한테 했던 거 미안했다. 근데 어머니 이제 기억도 못 하고 계시지만 아, 대인 배신다. 예, 그 사과를 받아들이셨거든요. 근데 그때서야 딸이 풀린 거예요. 아이고. 잘 되네요. 어머니한테 사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딸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딸과 트러블이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담이 있는 아버지와 딸 관계를 보면은 중간에 어머니가 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트러블이 있으면 괜히 딸이 반항을 한다던가. 근데 그게 아주 어렸을 경우에도 기억을 한다라는 게 좀 예, 그렇죠. 무섭네요. 그러니까 뭔가 딸 입장, 아이 입장에서는 기억은 명확히 못하지만 네. 그 감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맞았어.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아빠한테 뭐 한 소리 들었어. 이게 감정적으로 얼마나 우리 엄마가 슬플까? 얼마나 우리 엄마가 가슴이 아플까? 이게 남아 있는 거죠. 아, 근데 요즘 반대로요. 네. 집에서 맞는 아빠들도 많다고 그러거든요. 엄마들. 남성부에서 나오셨나요? 갑자기 왜 또 아니 그런 왜 경우도 뭐가 또 또 삐끗해가지고 적용이 될 수 되게 있을까요? 포인트에 안 맞는 네, 말을 뭐, 또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런 가정도 실제로 있죠. 네. 근데 이게 딸은 아무래도 엄마의 대변인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뭐 우리 아들은 막 이런 아버지들 계시는데 네. 아들 이제 남자는 아무래도 좀 독립적인 경향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어떻게 되든 아들은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 네. 좋게 표현해서 독립적인 거지 참. 네. 아들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씀을. 하여튼 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아이가 어려도 그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부모 간의 관계에 있었던 어떤 일이 아이가 어려도 그게 무의식적으로도 인지되고 그게 이제 기억 예, 그 형태로 충분히 남아서 남습니다. 감정으로 폭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아이와 이제 아빠가 이제 결혼한다고 아빠랑 결혼할 거야 할 정도로 이제 이런 아이들이 했는데 그럼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거를 끄집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과거를 끄집어 내기는 아마
그 남아 있는 감정의 잔재들도 많이 있고 서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딸이 나 아빠랑 결혼할까 이랬는데 어느 순간 뭐 아빠랑 결혼 안 해. 제일 싫어. 이런 순간이 오면은 네. 굉장히 아쉽고 서운하겠지만 음. 이제 다른 남자를 찾을 나이가 된 거예요. 그 감정적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딸을 네. 보내줘야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네. 부모에서 벗어나서 음. 이제 새로운 남자를 찾으러 갈 때가 됐구나. 아, 이래서 그 아버님들이 이게 결혼식장에 우시나 봐요. 네, 이런 그렇죠. 말,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온종일 게임만 합니다. 밖에 나와서도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요. 꿈이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는 게임을 하기 전까지는 공부도 곧잘하는 편이었는데 꿈이 프로게이머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프로게이머가 계속 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닌 것 같고 프로게이머로 최고가 될 정도로 실력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사례를 주셨는데 이게 아이의 꿈과 부모님의 그 바람이 달려서 부모가 답답해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의 충고나 말을 아이가 무시한다는 거죠.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무시하기도 하고 생각도 다르고 네, 아이와 그렇죠. 부모님의 생각도 다르고. 예. 놀랍게도 네. 제 어렸을 때 꿈이 예. 아, 프로게이머였어요. 그럼 선생님의 사례구나. 이게. 아, 아니, 선생님 제 사례는 아닌데. 네. 이창욱 이렇게 쓰면 사례 주인공 이렇게 선생님도 쓰려고 계속 했습니다. 그럼 게임만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나요? 예, 저도 게임 중독이었을 때도 있고요. 어. 학교 안 가고 게임만 하겠다 그래서 예. 어머니한테 등짝도 좀 맞아 본 적이 있고.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고요. 이야. 근데 이제 이게 같은 단어인데 부모님이 생각할 때와 아이가 생각할 때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데 일단 네. 꿈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뭐 너의 꿈이 뭐야 이렇게 부모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는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죠. 뭐 너의 커서 직업이 뭐야? 직업을 뭐로 할 거야? 음. 뭐로 이제 돈벌이를 할 거니? 그러니까 어떤 걸로 생계 수단을 삼을 거니? 이런 의미가 많이 내포돼 있다고 보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 꿈 얘기를 딱 들으면은 이제 뭐 직업이라든지 생계 수단이 아니라 너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똑같 되게 재밌다. 예. 네네네네. 이게 너의 꿈이 뭐야?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너 지금 뭘 제일 좋아해? 그걸로 뭐 할 거야?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당연히 나 프로게이머요. 아니면 뭐 나 그림 그릴 거예요. 아니면 나 뭐 가수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쉽게 하죠. 그러니까 일단 같은 단어인데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정말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게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고등학교쯤 돼 보니까 저만 빼고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는 거예요. 저만 게임하고. 어. 그러다 이게 저 스스로 자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나도 뭐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네. 저도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게 꿈이란 게 이 그냥 돈벌이 생계 수단일 수도 있겠구나. 그냥 마냥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겠구나. 이거를 자각하는 기간이 스스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굳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야, 이게 꿈이라는 거는 뭐 생계 수단이야, 뭐 직업이야. 이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잘 지켜보신다는 말씀이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이제 게임 이야기를 또 첫 번째 질문이긴 한데 네. 전 선생님의 사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끊으셨어요? 이게 저는 아직도 가끔 제가 일주일 정도 잠적할 때가 있어요. 직원들이 자꾸 난리가 나는데 1년 네. 중에 일주일 정도. 예, 1년 중에. 네, 네. 네, 휴가 가시는 거죠? 예, 나름 이제 셀프 육아 셀프 네. 휴가. 네.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저 일주일 내내 게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 직업적 특성일 수도 있고 뭐 상담 사례가 쌓이다 보면 저도 이제 내적으로 좀 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는데 게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풀고 나면은 또 1년 내내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뭐 원동력도 되고. 그럼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이렇게 쉬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 몇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야 게임한다고 우리의 저 문제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게임 종류를 보면은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고 혼자서 즐기는 게임이 있고요.
온라인에 접속해서 친구랑 채팅하면서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친구랑 소통 없이 혼자 즐길 수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그 대답이 네. 전 제일 궁금해요 지금. 정말 게임 중독이에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CD로 하는 게임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돼도 되는 거. 아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게임 자체가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서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내 스트레스를 이걸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음.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음. 그런 경우는 그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걸 뭔가 제시해 주면은 풀리기도 하고요. 네. 이게 정말 불가능한 얘기기도 한데 아이한테 공부해 이러면 아이는 점점 게임에 빠져들거든요. 너 공부하지 말고 놀아 그러면은 아이는 스트레스 요인이 하나 없어져요. 네. 그래서 게임을 생각보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웹툰 중독, 만화 중독하고도 유사한데 꼭 게임이 문제라기보다는 네. 아이는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거 풀려는 대상을 계속 찾고 있고 몰입을 찾아 예. 헤매죠. 몰입을 네. 찾을 거. 이게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니까 재밌는 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스트레스 푼다고 백과사전 안 읽고 있고 그렇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을 찾는 건데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면은 자연스럽게 게임 중독도 없어져요. 근데 우리의 게임 중독을 해소하려고 공부를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기가 배짱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쉽지 있죠. 않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이들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팅하면서 하는 게임은 있는데 이건 제가 방금 전에 뭐 사례처럼 아이는 그냥 그 안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근데 이건 생각보다 이건 게임 중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친구랑 노는 소통의 방법인데 그 방법이 놀이터가 아니라 게임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럼 이제 그런 게임을 부모님이 같이 했을 경우 아이들은 가식적이라고 느낄까요?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이 일하시는 연구원 중에서 정말 프로 게이머 수준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를 이겼나요? 네, 놀랍게도 여자분이세요. 여자가요? 예, 근데 네. 아이들보다 게임을 더 잘해요. 오. 그래서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하겠습니다. 예, 그 아이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전설, 레전드. 그래서 말도 굉장히 잘 듣고 네. 대신에 이제 방법이 이제 게임할 시간을 딱 정해줘요. 야, 나 이때 접속하니까 너희들도 이때만 접속해. 야, 나 로그아웃 하니까 너희들 나가. 그럼 아이들이 정말 말 잘 듣고. 저희도 네. 아시는 부부인데 그 두 분이 이제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셔서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됐나? 네. 근데 두 분 다 전설이셨던 아,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저희 가족이랑 밥을 얘기를 하는데 애가 끼지를 못하더라고요. 애가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이거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애가 내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뭐 얘 못 만져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부모가 고수가 되는 길도 네. 예, 그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집이랑 같이 캠핑을 갔었는데요. 그 집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에게 좀 심하게 좀 잔소리하시는, 좀 지시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요. 그러니까 이제 옆집 아저씨인 거죠. 이제. 근데, 네네네. 물론 저는 불편하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제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집 첫째 네. 그 중학생 아들이 그 여동생 그 이제 똑같은 형태로 이제 지시하고 구박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사춘기가 한 아이의 성장상 나타나는 이제 특이한 행동 패턴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런 거로 생각을 했는데 실은 이제 가정의 행복과 소통이 사춘기를 잘 넘기는 기본이고 근본이고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을 보면 이제 부모의 거울이라는 걸 보면서 이제 깊이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사춘기 실전편으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편. 네. 기대됩니다. 실전편. 예. 네. 학교에서 이제 사춘기 아이들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